오늘 알테오젠 기업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냉온탕을 오가고 있어서 사실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현재 또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12일이었나요? 이때 주가가 6.7% 하락을 예, 했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파악을 예. 해주시죠. 예. 그 9일날 이제 그 UBS 증권이 알테오젠 리포트를 냈는데 거기서 부정적 리포트를 냈습니다. 목표 주가가 현 주가보다 거의 뭐 20만 원 이상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니까 매도 리포트라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9일날 리포트를 냈는데 리포트가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인데 알테오젠이 사실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제 MSD의 이제 키투르다를 갖다가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 임상 3상이 잘 끝나면서 원래 이제 폭발했어야 될 그런 그 상승세였는데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근데 그 임상 3상이 끝나자마자 UBS에서 이제 매도 리포트를 냈었습니다. 같은 맥락이었는데 그때 매도 리포트를 냈고 지난 9일에 매도 리포트 낸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그 결국 큐렉스 SC 그러니까 키투르다를 갖다가 알테오젠의 기술을 차용한 큐렉스가 실제로 미국에서 전환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키투르다 대신에 큐렉스를 갖다가 선택하는 전환율이 생각보다 낮았다라고 인지하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온 것입니다. 12월 달 기준했을 때 거의 뭐 한 4% 정도로 전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월요일 날 그 장중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좀 UBS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부정적인 리포트로 좀 영향을 미쳤던 바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도 이제 작년 9월이었는데 그때도 UBS 증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포트를 냈는데 동일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때 뭐냐? 실제로 임상 3상이 통과됐을지라도 사실은 시장에서 그 키투르다 대신에 키투르다 SC 이제 제품명은 큐렉스죠. 큐렉스를 갖다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실제로 임상 3사 통과된들 제품이 시장에서 안 팔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장중에 알테오젠의 주가가 뭐 12%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UBS의 그런 전망과 전환율에 대해서 낮은 것은 의미가 없다. 왜 사람들이 편의성이 높은 것을 놔두고 왜 편의성이 나쁜 것을 그때 유지하느냐라는 맥락이었다가 그 결국 이제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전환율이 이제 생각보다 낮을 거라고 했는데 12월 달 한 달만 본다면 실제로 전환율이 낮았다는 것이 이제 그 UBS 증권의 이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알테오젠 주가가 이제 50만 원대 다시 회복했다가 이상하게 50만 원대만 회복하면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UBS 증권이 아까 말씀드린 두 번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 번은 장중에 12% 이번엔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장중에 많이 주가를 갖다가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이제 전환율이 떨어지면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알테오젠이 SC 제형에 대한 그런 어떤 결과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UBS 리포트 때문에 알테오젠의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하루 있다가 사실은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바이오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JP모건 헬스케어 그가 열리고 있고 유수의 이제 다국 제약사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지 또 개발한 신약이 실제로 임상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갖다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머크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키투르다 SC 제품명 큐렉스에 대해서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발표했습니다. 전환율이 어떻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좋았다는 것이 이제 그 머크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머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로 전환율이 예상대로 진행 중이다 라면서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30, 40% 정도로 전환율이 보일 거 예상인데 그 패스를 밟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머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은 에 대해서 이제 아까 UBS는 거기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신 화면에 이제 그 MSD의 아까 말씀드린 MSD가 이제 미국의 MS 머크입니다. MS 전환율이 좋다 예상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다시 올라갔죠. 그런 맥락에서 주가 한 번은 UBS 증권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가 같은 전환율을 갖다가 화두를 하고 있는데 UBS는 12월 한 달 봤더니 전환율이 낮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판한 것이고 근데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열린 것에 그 최신 자료를 받았을 때는 실제로 전환율이 예상대로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율을 갖다가 하나의 주제를 두고 한쪽에서는 야 전환율이 생각보다 안 좋아라고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전환율이 예상대로 잘 나오고 있어. 이런 시각이 엇갈리면서 한 번은 주가가 내려갔다가 한 번은 주가 올라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12월 전환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약효 때문은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좀 예, 예.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럼 다른 이유인 건데, 그럼 또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예. 어떻게 좀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전환율이 낮은 이유는 예. 유베증권 12월 달에 전환율이 낮았던 이유는 결국은 그 임상 3상이 통과되고 나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 QX를 갖다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행정 절차 필요한데 행정 절차가 병목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맞물리고 이러면서 이제 전환율이 늦어진 것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알테우전의 그 기술을 차용한 키투르다 SC, QX의 제품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서 전환이 늦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결국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 UBS 증권 자체가 해당 수치를 갖다 왜곡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다. 다만 똑같은 수치에 대해서 12월 한 달만 봤을 때는 전환이 낮았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미국 머크는 실제 QX를 갖다 판매 미국 머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전환율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머크는 어느 정도 봤냐? 12월 한 달을 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시판이 시작했을 때 18개월에서 40개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길죠. 꽤 긴 범위 안에 봤을 때는 전환율이 예상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UBS는 12월 한 달만 봤을 때는 전환이 낮다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컵이 물에 반밖에 없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야 반이나 찼잖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UBS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해당 리포트를 낸 것이고 해당 리포트를 내니까 거기에 놀란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나 JP모건에서 들려온 소식으로는 아니 예상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맥락에 이제 들리면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던 네온탈 만든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결국 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예. 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 이제 상당히 좀 뭐 어떤 부분은 전산화, 그러니까 뭐 결국 생성형 AI를 주도한 국가는 현재 미국이니까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와 오픈 AI, 뭐 구글이 또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 적수로 하는데 구글이 국적이 또 어디입니까? 당연히 이제 실리콘밸리 미국이죠. 그런 점에서 미국이 세계 최고와 최대의 어떤 그 생성형 AI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참 야 이런 나라가 미국이 그 최대 선진국이야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종종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오래됐긴 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았을 기억인데 예를 들면 출입국 심사할 때도 막 우리는 당장 뭐 그 트랜지션 타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심사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뒤에서 장난치고 있고 서류 더미 보고 있고 이런 일이 또 미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환이 낮은 것도 결국은 행정적 절차가 늦어져서 생긴 일이고 한번 행정적 절차를 개별 의사들이 개별 병원들이 시행하기만 하면 그다음에 그대로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다. 결국 본질인 알테우젠의 기술을 차용한 큐트리다 SC, QRX의 약효가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로 본다면 거기서 새로운 일이 생긴 건 없다. 그런 점에서는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일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알테우젠의 어떤 주가 급락을 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불과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독일에서 동일하게 이제 알테우젠과 결국 키투르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독일에서 이제 할로자임이 이제 그 알테우젠 경쟁사죠. 할로자임이 특허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니까 가처분 소송을 내니까 독일 법이 받아줬다. 받아준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그때도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독일이 이후에 많은 국가인데 굳이 왜 할로자임이 독일을 타겟을 했냐? 독일은 가급적이면 가처분을 인용해주는 비율이 높은 국가다. 한 80%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10% 정도인데. 그러니까 각국의 법원의 어떤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할로자임이 그걸 노리고 이제 독일에 대한 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 내려갔을 때는 알테우젠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갖고 나의 자연 자금을 투자해서 나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도 같은 사안인데 UBS 증권이 전환율이 낮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 머크는 전환율이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예정대로 가고 있다라는 게 금방 또 나왔고 그래서 알테우젠의 주가는 사실은 그런 어떤 잡음인데 본질은 무엇이냐? 본질은 알테우젠의 핵심인 그 피부에다가 주사를 갖다 놨을 때 사실 정맥 주사보다 훨씬 효과 빠른 이 기술 면에서 만약 부작용이 난다면
사이드 이펙트 나왔다면 이제 알테오젠 주가 폭락해서 이해되지만 그것이 아닌 본질이 아닌 잡다한 여러 가지 노이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진 것은 오히려 나의 수익 창출의 기회를 삼으셨다가 20%의 잔금을 갖고 있다가 20% 잔금이 이런 시장인 비이성이 작동했을 때 투자하셨다가 이 원래 주가로 회복된다면 다시 이제 20% 잔금을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기만 해도 내가 1년에 걸쳐서 10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신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런 배경 설명을 좀 알았더라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됐었을 수도 예, 예.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연말 그때 그렇게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번호표 뽑고 대기할 만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었던 계약 체결 예, 예. 그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그때 주가 상승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이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예. 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알테오젠이 이제 거의 마지막 날이에요. 15일에 올해 성장 전략 발표를 또 한다고 하거든요. 예, 예. 알테오젠 앞으로 어떤 부분이 또 기대가 될까요? 예. 예. 결국 알테오젠의 이제 주가 흐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뭔가 본질이 아닌 사이드 이펙트쯤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때 근데 생각보다는 시총 코스닥 물론 코스피를 이전하겠지만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치고는 너무나도 주가의 급락폭이 컸습니다. 무슨 뭐 3% 4% 떨어진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뭐 10%씩 떨어지고 그리고 한때는 뭐 지금이야 뭐 그런 주가가 이제 안 오겠지만은 30만 원대 무너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이대주진 형인호 대표는 이제 그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처남입니다. 형인호 대표가 알테오젠 이대주인데 이렇게 주가 급등락하는 것은 알테오젠이 근본적으로 코스닥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 7월에 제기하니까 박순재 대표가 당시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갖다 코스피로 이전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가가 코스닥 1위 기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그 네모타 오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없어지는 가운데서 결국 알테오젠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알테오젠 주가를 오늘의 알테오젠 주가를 50만 원, 60만 원으로 올라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알테오젠의 그 놀라운 그 피부 저하 그 기술을 갖다가 빅파마들이 이제 하나둘씩 라이센스 아웃할 때마다 주가가 뻥뻥 뜁니다. 뻥뻥 뛰는데 알테오젠의 또 주가를 보면은 뭔가 3% 2%쭉 흐르다가 갑자기 좋은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그때 7% 오른 것이 아니고 대부분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큰 어떤 라이센스 아웃이 되면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요. 이런 것이 별로 좋지 않다. 결국은 기업이라는 거는 오늘 이제 화면을 보시는 분이나 이 자료를 만든 저나 언제나 이렇게 일상생활 영위하면서 기업도 마찬가지. 알테오젠 본연의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임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R&D를 해야 되는 것인데 주가는 사실 그렇지 않고 2% 3% 올라가거나 2% 3% 내려가야 되는데 주가가 10% 올랐다 10% 떨어진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알테오젠 좋지 않은 흐름은 결국은 무엇으로 회복이 됐느냐? 빅파마들과 관계된 대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이 생길 때마다 사실 한 번씩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코스피로 완전 이전하기 전까지 생기는 이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또한 이렇게 영리하게 이제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내가 오히려 주식의 주가 그 수익률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독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때 주가가 떨어졌다가 좀 전에 이제 들으신 대로 사실은 어느 회사인지 말하지 않지만 뭐라고 이제 알테오젠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냐. 경영상 비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옵션을 갖다가 걸어서 우리한테 라이센스 아웃 해간 기업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아마 라이센스 아웃을 위한 그 데이터를 줬으니까 조만간 적어도 뭐 1분기쯤 지나기 전에는 이제 해당 기업이 발표가 되고 규모도 숫자도 공식적으로 나오면은 알테오젠 주가 한 번 더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알테오젠 주가 회복되는데 결국 알테오젠의 기술을 빅파마들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빅파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무엇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약이 결국은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온갖 군데에서 이제 복제약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빅파마들은 그걸 두려워하니까 알테오젠 기술을 갖다 선택하면 다시 한번 내가 신약처럼 포장을 해서 미국의 이제 그 임상을 갖다 거친 다음에 신약으로 포장을 해서 그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노렸고 실제로 MSD 미국 머크가 노려서 키트루다를 갖다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빅파마들이 알테오젠 기술을 원한다. 그래서 조만간 또 알테오젠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거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그런 질문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또 일라이릴리와 또 협약 소식도 그렇죠. 있었고, 예, 그래서 엔비디아 플랫폼으로 바이오를 또 삼키려고 하는 야욕도 드러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 됐을 때 어떤 관련주가 가장 유망할까 했을 때 AI 시대에 가장 큰 수혜충은 또 제약바이오가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대표님의 그 의견도 제가 궁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일라이릴리랑 왜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냐? 결국 임상이라 한다는 것은 임상에 필요한 신약이 내가 있는 인체 조직에 들어갔을 때 사전에 미리 설계를 잘해서 이 신약을 어떻게 이제 설계하냐에 따라서 임상 단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인체 조직을 갖다가 미리 한다는 게 임상이잖아요. 그러면 AI 데이터는 왜 필요하느냐? 인체 조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조직과 신약과의 그 결합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 미리 해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때 사실은 예전에 이 생성형 AI 시대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떤 용어였냐? 슈퍼컴퓨팅으로 단백질에 대한 조직을 갖다가 분해를 했을 때 임상에 대한 절차와 비용을 줄인다는 맥락이었고 이제는 이제 그 컴퓨팅 이전에 새롭게 AI가 나왔으니까 생성형 AI를 갖고 엔비디아를 갖고 이제 시뮬레이션 미리 해보면은 임상에 대한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라이릴리랑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냐? 임상은 모든 제약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제약사가 하고 엔비디아의 GPU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또 다른 신수정 사업이다. 이번에 CES에서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 벤츠랑 엔비디아가 협업을 해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분기부터 미국에 판매하겠다는 건데 원래 완전 자율주행차 누구만의 독보적 영역이냐? 테슬라였거든요. 그 테슬라의 독보적 영역인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벤츠가 손잡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현대차도 동일하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될 현대차 입장에서도 엔비디아 GPU 5만 장 받아왔으니까 현대차도 사실은 엔비디아 손잡고 또 한 번에 테슬라 없이도 사실 완전 자율주행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생성형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역시 동일하게 아마 움직일 걸 여기는데 이런 것들이 촉발되면 알테오젠의 기술을 갖다 차용하려고 하는 비판마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해진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생성형 AI랑 결합을 해보면은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미리 알 수 있는 정도가 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를 그 기술을 차용했을 때 훨씬 빅판마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신약이 하나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것이라는 건 제 의견이 아니고 하나증권이 이제 최근에 발표한 겁니다. 하나증권이 12월에 나왔어야 될 라이센스 아웃이 이번 달로 2월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1월 달에 사실은 그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거라 공세에 놓다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 주가를 봤을 때 라이센스 아웃이 한 번 나오면 그때는 주가가 또 한 번 붕 뜹니다. 앞에 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언제 왔는지 모르면서 주가는 언제 라이센스 아웃이 되면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 풀리셨나요? 알테오젠에 대한 기원 분석 잘 들었습니다.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